안녕하세요. 주5일의 워럭입니다. 드디어 미제 사건을 소개해드리는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미제 사건은 2002년 6월 28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의 한 빌라의 옥상 물탱크실에서 23일 전 실종된 43살 강씨 시신이 발견된 미제 사건입니다. 그럼 다 같이 출발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6월 5일) 오후 5시 강 씨의 아들,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송군은 학교 후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있던 소파는 제자리에서 한참 나와 있고 식탁 의자는 넘어져 있었으며 전화선은 뽑혀 있었습니다. 특히 거실은 엉망이었는데 빨래도 돌리지 않아 세탁기엔 빨랫감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고 부엌엔 저녁 준비를 하다만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 꼼꼼한 강 씨의 성격을 생각하면 잊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여동생 송양도 돌아와 엄마를 함께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남매는 밤새 베란다에 나란히 앉아 엄마가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다음 날인 6월 6일 실종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자택 내부는 수사하지도 않은 채 접수해 놓겠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강 씨의 실종을 단순 가출로 치부했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 남아 있었을 수도 있는 증거는 이때 모두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내 강 씨는 남편과 아이들을 헌신적인 사랑으로 보살폈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이들은 엄마에게 항상 고마워하며 끔찍이도 위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친지들을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의 아내 강 씨는 단 한 번도 연락 없이 집을 비운 적이 없던 사람이었기에 가족들은 강 씨가 실종된 직후부터 범죄를 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했던 것인지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범죄라고 생각되는 점이 또 발견되었는데요. 강 씨의 실종 그날 바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이 확인되자 남편은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바람나서 도망갔을 것이라는 막말을 하며 신고를 묵살해버렸습니다. 결국 남편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자택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현금이 인출된 가경동의 한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6월 5일 오후 5시 22분부터 한 번에 70만 원씩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천여만 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 씨가 사라진 그날 오후 5시 22분부터 6월 7일 오후 12시까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가족은 직접 은행을 찾아가 관계자에게 사정한 끝에 CCTV를 보게 됐는데 20, 30대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남자가 강 씨의 카드로 마구잡이로 돈을 인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희망으로 남편은 이 사실을 경찰에게 알렸으나 경찰은 여전히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고 결국 CCTV에 찍힌 남자의 얼굴로 전단지를 만들어 시내 곳곳에 붙이고 다니며 애써야 했던 건 당시 실종된 강 씨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집에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집에서 무언가 썩는 듯한 악취가 진동하고 집 앞 복도에 구더기가 끓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강 씨의 실종 23일이 지난 6월 28일 송군은 악취의 근원을 찾다가 옥상의 물탱크실 앞에까지 왔습니다. 조심스레 올라가 본 송군이 물탱크실 안에서 본 것은 심하게 부패된 어머니 강 씨의 시신이었습니다. 앞치마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강 씨는 당시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도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시체가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다면 왜 강 씨의 시신은 실종된 지 23일이 지나서야 발견됐을까요? 실제 송군은 강 씨가 실종된 2002년 6월 5일과 그 이후에도 집 주변을 샅샅이 뒤지면서
옥상 물탱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여 물탱크와 옆에 벽 사이로 손도 넣어보았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사건 현장 사진을 바탕으로 물탱크실을 재현하고 강 씨와 체격 조건이 거의 유사한 여성의 협조를 얻어 실험해 보았습니다. 당시 강 씨의 시체가 발견됐을 때의 모습과 뒤에 벽에 남은 강 씨의 머리카락과 시신 부패액의 흔적 등을 보면 처음 강 씨의 시신은 물탱크 뒤의 벽과 물탱크 사이에 반쯤 서 있는 자세로 마치 끼워 넣어진 듯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를 재현해 보니 물탱크실 문을 열어서 안을 이리저리 들여다봐도 안에 뭔가 있는 줄 알 수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송군이 시신을 발견하지 못함도 당연했습니다. 사건 현장의 사진에 남은 물탱크 뒷벽 머리카락과 부패액의 흔적을 보면 시신이 뒷벽과 물탱크 사이에 끼어 있다가 부패하자 부패액이 윤활액처럼 작용하여 미끄러져 상대적으로 공간이 더 넓은 옆으로 쓰러진 듯합니다. 부패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는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데 이것이 송군이 맡은 악취의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패하여 악취가 번지고 엄청난 구더기가 끓자 송군이 이상하게 여기고 올라가서 물탱크실 문을 열었고 옆으로 쓰러진 강 씨의 시체를 비로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부녀자가 혼자 있는 집에 누군가 침입해서 살인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단순하다면 단순한 사건이지만 일반적인 강도 살인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신이 발견된 장소인데요. 대개 돈을 빼앗기 위한 강도 살인 현장에서는 시신이 대부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됩니다. 목적한 돈을 손에 넣으면 한시바삐 그 현장을 벗어나고자 하는 게 범죄자의 심리입니다. 반면 강간을 목적으로 한 살인이거나 원한 등으로 살인 자체가 목적이라면 범인은 자기 흔적을 감추는 데에 필사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 어느 쪽도 아닙니다. 돈을 노리고 들어온 듯한 범인이 시신을 감춰버렸습니다. 그런데 감춘 장소는 물탱크실. 시신이 발견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곳입니다. 즉, 치밀하게 살인 흔적을 감추려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잠시 동안이나마 시간을 벌어야만 했던 사람이 범인이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족들 말에 의하면 물탱크실 문을 열어볼 사람들은 가족밖에 없지만 물탱크실이 거기 있는 줄은 세입자들은 대부분 알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경찰은 옥상으로 난 계단 옆에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물탱크실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을 일단 용의선상에 올렸다고 합니다. 세입자들 모두 경찰 조사를 받았고 수배 중에 있는 사람들 2-3명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중 CCTV에 찍힌 모습과 비슷한 사람이 있었지만 알리바이가 증명되어 혐의를 벗었습니다. 시신이 23일이 지난 후에야 발견되고 범인도 끝내 잡히지 않았던 것은 범인이 치밀하게 계획해서가 아닙니다. 잘 안 쓰는 물탱크실이라는 특징과 경찰의 졸속 수사가 겹쳐진 탓이었습니다. 이는 범인에게는 행운이었고 유족들에게는 비극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의 감과 경험에 따른 추리로는 이 사건은 돈을 노린 단순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추리에 바탕을 두고 지목한 용의자는 피해자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댄 판단 근거라고는 고작 경찰서에 계속 들락날락했다는 것과 우리 눈에는 그렇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송 씨는 왼팔이 없고 다리에도 운동장애가 있는 중증 지체장애인으로서 혼자 힘으로는 거동도 힘든 상태라 범인으로 의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사건 즈음 채팅 등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열심히 하던 아내 강 씨와 남편 송 씨의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변 가족들과 친지들은 가족들 간의 사이는 무척 돈독했고 별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강 씨가 활동하던 인터넷 동호회 회원의 증언도 경찰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누군가를 시켜 아내를 살해하고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전화로 계좌조회를 하고 일부러 그 누군가로 하여금 CCTV에 얼굴을 노출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이라면 이는 추리소설의 트릭을 연상케 하는 주도 면밀함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는 2002 피파 월드컵 한국, 일본이 진행 중이라 국민들의 관심은 오로지 월드컵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저녁 9시 뉴스의 메인에 나와야 할 정도의 사건이었고 그렇게 공론화되길 원했지만 월드컵 열풍이 휩쓰는 와중에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사건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허술한 수사로 인해 미제 사건으로 만들어버린 최악의 수사인 동시에 경찰 수사 역사상 최대의 수치이자 흑역사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초동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걸 덮는 데 급급했으며 이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자 경찰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다룬 방송에서의 범죄 전문가들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경찰의 초동 수사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 청주 물탱크실 살인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허무하게 사건의 해답을 지나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미제 사건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주호일의 워럭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